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같이 수학을 공부하러 온 대규입니다. 오늘도 제가 올려놓은 이 프린트 같이 보면서 수업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집합했으니까 오늘 명제 부분 강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긴 한데 이 집합이랑 명제 부분은 딱히 시험 나올 때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념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정확히 집합이 뭔지 명제가 뭔지 정확히 개념만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집합 같은 경우는 연산하는 부분 벤다이어그램으로 통하는 거 많이 해보시고, 명제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필요 충분 조건이나 절대부등식 그런 정도만 좀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시 명제 부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첫 번째 명제. 어떤 주장이나 판단을 나타내는 문장이나 식 중에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게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하는데, 포인트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이 참이다 혹은 거짓이다를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 명제인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더하기 3은 6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명제일까요? 네. 네, 명제죠. 왜냐면은 2 더하기 3은 뭐죠? 5입니다. 6이 아니죠. 거짓이라고 판명할 수 있기 때문에, 참 거짓 중 거짓이라고 판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명제입니다. 그러나 자, 여기 효철이는 귀엽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일까요? 아니,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죠. 왜냐하면 이 문장은 효철이가 귀엽다라고 말했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엽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귀엽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이 있을 때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우리는 그 문장을 명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조건과 진리집합인데 이 부분은 딱히 하나하나 개념을 읽다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뒤에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 읽어보겠습니다. 전체집합 U에서 원소 X에 따라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전체집합 U에서 정의된 조건, 그냥 조건이니까 뭐면 뭐다 할 때 그 뭐뭐면 이 부분을 조건이라고 하고, 진리집합은 조건, 그 조건이 참이 되는 X 값이 나오겠죠. X의 원소가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3은 X제곱 더하기 3은 7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X는 2랑 마이너스 2게 되겠죠. 그때 이 문장에 참으로 만족하는 진리집합 P에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냥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조건이 참이 되는 X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명제의 조건, 명제와 조건의 부정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용어 정리를 좀 해볼게요. 보통 명제 같은 경우는 스몰 p, q, r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조건에 해당되는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 라지 r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먼저 알고 가셔서 좀 더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p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not p라고 써주고, 그리고 이 p가 아닌 것의 진리집합은 전체집합 p의 대집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p이면 q이다 나오겠죠. p이면 q이다. 여기서 p가 조건이 되겠죠. p이면 q이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명제를 뒤집어 놓는 것을 역이라고 부릅니다. q이면 p가 되겠죠. 뒤집어 놓으니까 위치를. 얘는 부정형태예요. 부정. not p이면 not q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역의 부정 혹은 부정의 역,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걸 명제라고 하면은 얘는 명제의 역이라고 하고, 얘는 그 명제의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이 명제의 배우라고 하게 되겠죠. 이것도 그냥 영어니까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P이면 Q이다의 배우는 not P면 not P이다. 즉 두 개 다를 부정을 하고 그 부정을 역으로 취하면 그것이 바로 대우가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명제가 참이면은 배우도 참이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나중에 좀 더 문제를 풀면서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될 건데 명제가 차이면 대우가 차이다. 또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라는 것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명제가 참이면 부정이 참이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명제가 참이면 여기 참이다 또한 아닐 수도 있게 되겠죠. 또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역은 x제곱이 1이면 x가 1이 아닐 것이고 부정은 x가 1이 아니면 x제곱은 1이 아니라 되겠죠. 대우는 x제곱이 1이 아니면 x 또한 1이 아니다가 나올 겁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참이죠. 그 반면에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x제곱이 1이라는 것은 x가 1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썼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x가 1이 아니면 x제곱이 1이 아니다.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어도 x제곱은 1이 나오죠. 얘 또한 거짓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x제곱이 1이 아니다. 즉 x는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다죠. 이러면 x가 1이 아니다. 얘는 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명제가 참이건 참일 때 이 명제의 대우는 무조건 참입니다. 그 반면에 부정과 역은 참일 수도 있지만 거짓일 수도 있다. 무조건 참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부분 정리해봤고 다시 한번 말로 얘기를 해보자면 나와 있는 것처럼 명제 P이면 Q가 참이면 대우, 나 Q이면 나 P다도 무조건 참이다. 명제 P이면 Q다 거짓이면 똑같이 그의 대우인 나 Q이면 나 P다는 반드시 거짓이다. 이렇게 앞장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명제할 때 명제 기본 개념으로서 그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명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하고 또 명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배운 것 중에 명제가 참이면 그의 대우도 참이다. 또 명제가 거짓이면 그의 대우도 거짓이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수학시간 여러 가지 문장들을 증명할 텐데 그 증명하는 방식으로나 쓰이는 방법이 이런 것입니다. 크게 여러 가지 귀류법, 귀납법 이런 방법을 쓰이긴 한데 명제를 주고 어떤 문장이 명제로 쓸 수 있을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명제일 때 그 대우가 참이다를 이용해서 증명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명제 부분에서 명제와 대우의 관계를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쪽이고 이번에 나온 것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입니다. 여기 나오는 기호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전까지는 P면 Q다가 나타냈었죠. 이번에는 짝띠가 G가 됐죠. 원래 이 P면 Q다는 명제로서 참이거나 거짓을 판명할 수 있는 문장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얘를 이렇게 짝띠를 두 개 쓴다면 이건 뭐냐? P면 Q다가 참이다라고 말합니다. 참인 명제를 쓴 거예요. P면 Q다 참이기 때문에 이 참인 명제 P면 Q다가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지르집합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P의 원소이면은 무조건 Q의 원소가 되겠죠. P의 원소가 여기 있든 어디 있든 P 안에 있기만 하면 Q에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대우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이 P면 Q다가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 Q이면 나 P다도 대우니까 참일 겁니다. 보겠습니다. 나 Q이면 이 바깥 부분을 얘기하겠죠. 전치사를 이렇게 이따 생각했을 때 Q가 아니다는 이 바깥 부분을 얘기할 것이고 이 반에 P가 아니다는 바깥 부분 포함 이 부분도 포함하겠죠. Q 안에 있지만 P가 아닌 부분. 그러면은 이 빨간 부분이 흰색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우가 증명한다. 대우가 명제가 차이면 대우가 차이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을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P는 Q의 충분 조건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Q는 P의 필요 조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있듯이 참인 명제가 있을 때 명제에서 화살표를 받는 부분은 더 크니까 얘가 필요 조건이고 보내는 부분은 충분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뭐 명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P 안에 Q가 있기 때문에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겠죠. 그러면은 뭐 하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참인 명제를 봤을 때 이 명제를 일단 진리집합으로 화살표를 받는 부분이 크다 해서 진리집합을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P이면 Q이답니다. 이 말은 이거죠. 그러나 이것은 또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집합에 같아도 서로 포함된다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1로 가는 게 맞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하냐 P가 Q를 포함하고 있지만 동시에 Q도 P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뭐의 충분 조건이나 필요 조건이나 말하지 않고 둘 다 P는 Q이기 위한 P로 충분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같을 때 말했죠. 아까 드린 것처럼 X제곱이 1이면 X는 풀마 1이라는 말이 있겠죠. X제곱이 1이라면 X는 풀마 1 맞죠? 하지만 얘를 들어봤을 때 X 또한 풀마 1이 나오기 때문에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같다는 표시가 나오고 그래서 이 두 부분에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거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그림을 그려보고 그러니까 이런 명제를 보고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집합들 사이에서 벤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서로 포함 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포함했을 때 작은 거는 큰 거를 위한 충분 조건이고 큰 거는 작은 거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리고 두 개가 크게 같으면 둘 다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식이 나오고 그 식별에서 관계를 나타내라고 하는데 이 식을 봤을 때 식에 만족하는 x값을 그 천리집합을 가지고 있는 집합을 그리고 그 집합 안에 포함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를 가장 쉽게 푸는 방법입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어려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제 부분을 할 때는 개념 감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정확하게 판명할 수 있는 문장만 명제라고 하고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 또 여러 가지 그 명제가 있을 때 명제를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큰 거는 작은 거의 필요 조건이고 작은 건 큰 거의 충분 조건이다 라는 부분만 잘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는 명제의 정의, 증명 이런 게 나오는데 아까 내용 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겁니다. 명제 정의, 용어의 뜻을 뭐 정확하게 정한 명장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정의라는 것의 그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많이 정의라는 단어가 써있는데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얘기해 드리자면은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정의라고 하고 증명은 이미 알고 있는 참인 명제나 정의를 이용하여 어떤 명제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 우리가 해봤던 증명이 있습니다. 저기 들렸던 이 피타고라스 정의 증명 이런 것들이 다 증명에 포함되는 부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정의는 증명된 참인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 아까 했던 것처럼 피타고라스는 정리, 우리가 증명된 명제죠. 증명된 참인된 명제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정리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뭐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리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이 정의와 증명, 정리 이 정도 개념 정도를 한번 알아보고 가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에 대우를 이용한 명제 증명법이라고 하는데 아까 했던 것입니다. P면 Q이다를 증명하고 싶을 때 얘를 똑같이 not Q이면 not P다를 증명하면 좋겠죠. 만약에 얘가 증명이 안 되는데 얘가 증명됐다. 그러면은 얘 명제인 대우인 얘도 증명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 나오는 방법이 귀류법이라는 증명이 나옵니다. 정의를 얘기해 드리자면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서 이 참인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서 사실이나 명제의 가정에 모순이 생겨 처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 만약 이 명제가 참이 아니라면 이렇게 가정을 해서 시작한 다음에 그래서 이 가정을 했더니
우리가 애초에 설정해놨던 이 명제의 주본 가정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리,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양수다, 이런 식의 공리를 어겼을 때 참인 거를 아니라고 생각해봤더니 결국 이게 모순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이 맞다라고 증명하는 것을 기류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잠깐 내용이 나오는데 비둘기집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말하는데, 자, 한 변의 길이가 이 정사각형 안에서 어떠한 각변의 자,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이 정사각형에 각변의 중심을 이어 4개의 정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점을 5개 찍어보겠습니다. 5개 찍어봤을 때 무조건 그 길이는 루트 2 이하인 게 존재한다라는 말인데, 자, 일단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뭐 끝을 찍어볼게요. 최대한 길게 찍기 위해서. 그래야 되죠? 네. 최대한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멀려면은 양 끝을 지으면은 이 점들은 길이가 서로 길이가 2죠. 네. 이 안에 어떤 점을 하나 더 찍을 겁니다. 점 5개 찍기 때문에. 네. 어떤 점을 어디다가 찍든 무조건 하나는 루트 2 이하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어떤 점을 찍고 넘겨봤더니 그중 하나의 길이는 루트 2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왜냐? 일단은 가장 넓게, 가장 길게 찍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가운데 찍으면 되겠죠. 네. 한 가운데 찍었을 때 길이가 루트 2가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점을 찍든 5개를 찍으면 그중 하나는 무조건 길이가, 점과 점 사이 길이가 루트 2보다 작은 게 나타난다라는 것이 비둘기집 원리인데, 이거 정확한 기준이 뭐였다면은, 그러니까 비둘기집이 3개가 있고 비둘기 4마리가 간다고 해봅시다. 4마리가 네. 비둘기 4마리가 간다 했을 때 적어도 이 집 하나하나당, 그러니까 아무 비둘기가 하나도 안 들어간 집이 없을 때, 적어도 한 집 안에 비둘기가 한 마리는 무조건 있을 때 어떠한 집은 비둘기가 2마리 들어가야 한다.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3마리가 하나 들어가면 남은 하나는 어디에 들어가든 걔가 들어간 집은 2마리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둘기 4마리 있을 때 집 3개에 들어갔을 때 무조건 한 마리씩 들어간다고 가정하면은 어느 한 집은 비둘기가 2마리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비둘기집 원리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 나중 사라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 뭐 약간 제일 많이 나오는 도형에서 점 찍어서 길이 구하기,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서 뭐 적용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조금 짧은 수업이었는데 좀 끝나게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명제는 뭐죠? 참인지 거짓인지 판명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명제의 대우가,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 제가 이 말 오늘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서도 매우 많이 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고 뒤에 했던 것처럼 그 어떤 두 명제가 있을 때 P면 Q라는 명제가 있을 때 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그리고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그렸을 때 P면 Q가 3이라면은 Q가 P보다 크게 되겠고, 그러면은 작은 집합의 원소는 큰 거이기 위한 충분 조건, 큰 거는 작은 거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비둘기집 원리는 그냥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늘 수업 명제에 대한 수업 끝났고,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 문제집 같은 거 하나 사서 문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는 저한테 언제든지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사이트에 Q&A를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최대한 빨리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절대부등식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